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해외 선물 넘버원 진행의 이수연입니다. 전일 나스닥은 한때 3%대 급락이 발생했지만 파월 연준 의장이 제로 금리와 통화 완화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하면서 시장은 이를 호재로 받아들였고요. 결국은 낙폭을 거의 만회하면서 약보합권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현재 지수 선물은 강보합권에서 움직이다가 조금씩 급락세가 연출되고 있는데요. 파월 의장이 오늘은 금융위원회에서 증언을 앞두고 있지만 시장은 연준의 정책 기조를 확인한 이상 다른 곳으로 관심을 두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오늘도 저희와 함께 1시간 동안 알찬 전략 궁금하신 분들은요.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릴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또 저희 프로그램은 자본시장 통합법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부터 유사 수신 행위까지 모든 불법 사항들을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점 전해드리면서 오늘 함께할 마스터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수요일장은 해왕 마스터와 함께합니다. 네, 오늘 일주일 만에 해왕 마스터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오늘은 머리가 조금 차분해 보이시는 것 같아요. 네, 차분한 것도 있겠지만 머리를 좀 정리를 안 했습니다. 아, 그런 건가요? 네. 전혀 그렇게 안 보여요. 네, 오늘 좀 머리를 못 말리고 왔는데 네. 좀 급하게 오느라 전일 파월 의장에 대한 어떤 통화 정책 보고가 있었죠, 여러분들. 한국 시간으로 이제 전일에서 오늘 넘어오는 24시에 있었는데 오늘 통화 정책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브리핑하고 그리고 시장에 대한 영향 요소를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미증시 보시는 분들 그리고 골드 보시는 분들 모든 종합지수를 보시는 분들이 전체 종목이 다 궁금할 거예요. 시장에 어떤 요소가 있고 어떤 영향력을 끼치는지. 근데 뭐 불보듯 뻔한 얘기지만은 저희 해외 선물 넘버원에서는 꼭 얘기를 하고 가야겠죠. 시장 점검도 같이 하는 겸 차트 보면서 오늘은 어떤 장세를 바라봐야 되는지 간단하게 설명드리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1시간 동안 잘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시장도 변동성이 굉장히 컸습니다. 좀 견조한 흐름을 보여주다가 장 후반대에 낙폭을 크게 키우면서 급락으로 마무리했는데요. 오늘 지수 선물도 상승 흐름 강보합권에서 유지를 해주다가 지금은 또 큰 폭의 낙폭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서 해왕 마스터가 또 자세하게 설명해 주신다고 하니까 저희와 함께 해주시면 정말 좋을 것 같고요. 또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은 전화번호 02-3153-1611-1612번, 문자번호 샵 0082번, 마지막으로 유튜브 라이브까지 함께 하고 있으니까요. 시청하시면서 이쪽으로도 놀러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해왕 마스터와 방송 외에도 함께 하고 싶으신 분들 노란톡 오픈 채팅방 검색창에 해외 선물 넘버원 서울경제라고 입력하고 들어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바로 해외 선물 나우 코너로 이동해 볼게요. 네, 오늘도 저희는 골드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뜨는 기사 살펴보시면요. 파월 연준장의 발언에 투자자들이 주시를 하면서 골드가 상승분을 좀 반납을 한 그런 상태죠. 달러 약세를 지지하면서 골드가 긴축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라는 입장인데요. 과연 오늘은 어떤 시세 보이고 있는지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네, 현재 골드 1%대 낙폭 키우고 있습니다. 1787.2달러 선 지나가고 있네요. 네, 오늘 골드는 하락폭을 키워가고 있는데요. 이 시점에서 어떤 뷰 가지고 계신지 팻말 들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매도 나왔습니다. 골드는 계속해서 하방 쪽으로 추세를 틀었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 네, 일단 자리값을 먼저 확인해 볼까요? 지금 차트가 갑작스럽게 급락을 또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 실시간으로 차트 보고 계시겠지만은 사실 최근에 어떤 상승폭에 대해서 조정을 좀 만회하는 모습을 보였지만은 국채 금리가 급등하는 현상 자체를 막지는 못한다. 이게 전반적인 시장 밸런스예요, 금값에.
제가 일전부터 계속 강조했던 거는 국채 금리가 올라가면은 골드는 내려간다. 이 부분을 강조했었죠. 골드는 어떻게 보면은 고점이 다시 나왔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고점이. 당분간 1분기 이내에 어떻게 보면은 아직 1000틱 밑에까지 더 하락할 가능성이 염두되는데 그건 추후에 제가 얘기를 드리고요. 오늘 단가 다시 한번 살펴보면은 저는 레인지가 좀 구성이 되는데 지금 현 단가의 구성 내에서는 어쨌든 오늘 채널 파동에 대해서는 이탈이 다 나온 국면이 보이실 거예요. 근데 이 추세가 지속적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국면입니다. 그럼 랠리성 국면으로 좀 들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지금 단가에 대해서 매도를 취할 수 있을 가능성은 1795포인트 매도, 손절 1800포인트 이 정도 잡고 가셔야 됩니다. 1795.0 매도, 손절은 50여 틱에 대한 여유분을 짓고 그리고 저점 이탈에 대한 목표값이 되지만은 추세적인 부분을 계속적으로 흘러서 홀딩해도 괜찮은 전략이 구성될 가능성이 높아요. 오늘 골드 부분은 매도 부분으로 좀 들어가야 될 가능성이 높다. 이 부분만 좀 전략을 취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골드는 1795.0에서 매도를 들어가면 좋을 것 같고요. 1800 라인에서는 손절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골드가 갑자기 이 나스닥과 마찬가지로 급락세가 연출이 되고 있거든요. 지금은 다시 일분 봉상으로 봤을 때는 반등을 시도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오늘 이 골드 가격이 다시 95달러 선까지 올 수 있을까요? 지금 95달러 선까지는 쉽게 네. 도달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네. 시장 여러분들 제일 궁금하신 게 이제 골드가 어디까지 떨어질까가 제일 궁금할 거예요. 네. 사실 이제 최근에 21년도 들어서부터 이제 하방장이 계속 연출이 되는데 네. 이제 고점 대비 평가로 보시면은 거의 이제 2000띠 가량이 하방장세가 흘렀어요. 여러분들 지금 보이시죠? 보이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한테 일단은 금값 관련해 갖고 얘기를 좀 정리를 드려야 되는데 지금 이 추세가 이어지는 국면은요 단순합니다. 국채 금리가 급등했기 때문에 그리고 앞으로 더 급등할 거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보면 시장에서 보고 있는 관점은요 국채 금리가 1.5에서 1.7%까지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평가를 하고 있어요. 1.5에서 1.7입니다. 잠깐 화면만 돌려주세요. 지금 제가 리포트 내용을 한번 확인을 해야 되는데 일단은 첫 번째 확인해야 될 게 전일 파월에 대한 발언이 관련 금값에 영향 요소가 있을까? 이게 1번이고 국채 금리가 더 급등할 가능성이 시사가 되냐? 이게 2번입니다. 여러분들. 금값을 보는 비중은 이렇게 보셔야 돼요. 자, 일단은 파월 전일 통화정책 보고 상원이죠. 네. 상원 의회 보고 오늘 하원입니다. 네. 어제 상원, 오늘 하원입니다. 일단 내용만 간단하게 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보고 가시죠. 자, 지금 보시면은 1, 2, 3으로 좀 정리가 돼 있을 거예요. 이 부분만 좀 집중해서 보도록 할게요. 자, 1번. 단기적으로 물가 상승이 추가적으로 나타날 수 있지만 지속적이지는 않을 것. 뭐 일단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최근 물가 상승률이 기대 인플레이션이죠. 2%를 상회하면서 시장을 굉장히 고조시켰죠. 야, 이거 위험한 거 아니야? 이거 어떻게 설명할 거야? 근데 파월 입장에서는 문제가 안 된다고 제가 얘기를 했었어요. 여러분들. 그거는 이제 실질 금리랑 좀 연동지어서 얘기를 했죠. 여러분들. 실질 금리랑. 제가 노란톡에서 어떻게 보면 이러한 리포트 내용을 정리를 드렸는데 제가 일전에 얘기했던 내용이 그대로 나왔어요. 여러분들. 자, 명목금리에서 여러분들 기대인프를 빼면 실질금리라고 얘기를 했죠. 지금 파월 입장에서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거는 간단해요. 국채 금리가 1.3%를 가든 1.5%를 가든 상관없다 이거예요. 기대 인플레이션, 소비자랑 같이 상승하기 때문에 국채 10년물 국채 금리랑 이제 물가 상승률하고 동반 올라가기 때문에 실질 금리는 마이너스 1%에서 계속 맴돕니다. 그렇기 때문에 명분이 있는 거예요. 괜찮아. 우린 아직 여유 있어.
근데 이게 나중에 제가 문제가 되는 점은 뭐냐면은 명목금리는 상승이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10년물 국채 금리는. 이거는 이제 미국의 MMT 구조 때문에 어쩔 수 없는데 그때 들어서 연준이 나설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그때도 만약에 물가가 오른다면은 그때 어떤 현상이 펼쳐지면 자산 버블이 2차 상승이 효과가 나타나게 돼요. 더 오른다 이거예요. 왜냐?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은행에 저축하면은 이자가 안 나오기 때문에. 그죠? 위험 자산 쪽으로 쏠리는 거예요. 자금이. 그 현상이 더 펼쳐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상황이에요. 그게 이제 마지막 제대로 된 버블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시장은요, 저는 아직 위험 단계라고는 생각 안 해요. 주식 시장이. 지금 전일, 전전일 해갖고 미증시가 굉장히 하락폭을 유지하고 있지만은 그간 상승폭이 나타났기 때문에 어느 정도 조정폭은 용인할 수 있습니다. 이건 나스닥 때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일단은 파월 입장에서는 기대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용인하고 있다. 상승에 대해서. 물가가 오르는 거는 괜찮아. 이건 제한적일 거야. 라고서 평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2번. 경제는 회복되고 있지만 불확실해 정책 지원이 계속되어야 함. 자, 어제도 강하게 드러냈죠. 예상대로예요. 시장에서 다소 위축된 부분이 있었어요. 조만간 출구 전략을 꺼내는 거 아니야? 다만 아니라고 얘기를 했어요. 출구 전략이 나오려면은 적어도 1년 이상은 아직 있어야 된다. 결국은 무슨 뜻이냐? 아니야, 우리 돈 더 풀어야 돼. 이겁니다. 돈 더 풀어야 돼. 이거를 또 강조를 했어요. 자, 3번. 인플레이션 기대 상승과 달리 완전 고용까지는 꽤 오랜 시간이 소요될 것. 자, 지금 물가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상승하는 거에 대해서 시장 현상을 어떻게 설명할 거야? 라고 하는데 간단했습니다. 지금 물가가 오르는 거는 문제가 되지 않아. 우리한테 제일 중요한 거는 완전 고용이 더 중요해. 시장에 대해서 완전 고용이라는 건 실물 경기가 완전 살아났다는 신호야. 그게 더 필요해. 완전 고용에 대한 형태가 중요하지 물가 오르는 건 지금 상황에선 중요하지 않아 하면서 한 번 더 재차 강조했습니다. 자, 어제 나왔던 얘기예요, 여러분들. 그러면 내용 정리를 하자면은 예상대로 나왔다 이겁니다. 예상대로 나왔다. 예상대로 나왔다. 그러면은 앞으로 시장 상황에서 설명될 거는 국채 금리가 추가적으로 더 발동될 가능성이 높은가 이걸 가지고 금값을 맞추는 게 오히려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아시겠죠? 자, 차트 한번 다시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60분봉 차트를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제가 사실 골드를 다시 한번 매도를 보자 하는 지점이 있었는데 그게 사실 오늘 단가 내에서 이 지점이에요. 이 지점. 저는 금값이요, 이 이탈이 이루어지지 않을 거라고 판단을 합니다. 지금 이 파동권 안에서 구성될 가능성이 높아요. 오르고 떨어지고 하면서. 근데 여러분들 채널폭을 비교를 하면서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내려가죠. 그러면 매도에 대한 수익권이 굉장히 우세하다는 거예요. 확률적으로. 그리고 국채 금리가 올라가기 때문에 금값이 떨어지는 겁니다.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국채 금리가 올라가기 때문에 금값이 떨어지는 겁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 21년도부터 지금 보시면은 차트 기억하세요. 지금 차트 한번 기억해 보세요. 자, 다 지우도록 할게요. 자, 지금 차트 기억하세요. 자, 그리고 10년물 국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10년물 국채 차트입니다, 여러분들. 보시죠. 방향성이 일관되게 비슷하죠, 여러분들. 안전자산에 대한 성향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지금 위험자산에 쏠리는 부분도 있겠지만은 실질금리가 마이너스 구간이라는 부분에서, 그죠? 실질금리가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국채 그리고 금 이렇게 동반으로 안전자산에 대한 성향이 하락하는 경향이 굉장히 큰 거죠, 여러분들. 또한 10년물 국채에 대해서 지난주에 얘기했지만은
앞으로 더 발행을 늘릴 가능성을 시장은 내다보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국채 가격, 안전자산을 다 던지는 성향이 굉장히 강해요. 이게 더 진행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지금 10년물 국채 차트입니다. 여러분들. 미국 10년물 국채 차트. 금값하고 동반해서 움직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오늘 사실 본 거는요. 골드 차트 다시 넘어가면은 95단가는 굉장히 이상적인 단가였어요. 95단가. 근데 지금 95단가를 머물지 않고 그냥 내려갈 가능성이 높겠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게 어디까지 하락할까요? 라고 얘기를 물으신다면 일단은 안정적으로 국채 금리가 1.5% 도달할 때까지는 하락해요. 여러분들. 지금 오늘 국채 금리가 1.3% 내외였죠. 여러분들. 아직 더 레인지가 남았다는 거예요. 제가 보고 있는 단가는요. 앞으로 향후 이 차트가요. 1700단가 하반까지는 도달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1700단가. 제가 그거에 대해서 얘기했죠. 여러분들. 이때 연준이 개입합니다. 정책으로. 시장에서 내다보고 어떤 리포트에서 내다보는 건 지금 국채 금리가 1.5% 수준에 대한 레인지를 구성하려면은 여기 단가까지 금값이 흘러내려와야 돼요. 자, 1.5%를 상회하고 국채 금리가 오버슈팅이 들어가게 된다면은 그러면은 어떤 현상이 펼쳐지냐면 연준이 개입하기 시작합니다. 페드에서 필연적으로 개입해요. 채권에 대한 스프레드를 너무 벌어지는 걸 막기 위해서. 그러면은 시장에서 지금 안정적으로 보는 건 연준의 개입이 있을 시 그때부터 국채 매수와 어떻게 보면은 골드에 대한 매수를 평가하는 게 가장 이상적이다라고 보고 있어요. 근데 지금 상황에서 여러분들 골드를 매도 보세요, 매수 보세요. 금값은 다시 오릅니다. 그래서 절대 평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금값은 지금 안 올라요. 오를 거예요. 여러분 분명하게 오릅니다. 올해 안에 올라요. 다만 지금은 안 돼요. 여러분들이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은 국채 금리가 1.5%를 오버슈팅하는 걸 보고 연준에서 통화 정책을 딱 꺼냈다. 그때부터 금을 본격적으로 매수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기억하세요, 여러분들. 자, 장기적인 랠리 평가에서는 금값 1700단가까지 도달할 가능성 굉장히 높다입니다. 쉽게 도달합니다. 여기까지는. 제가 올해 21년도 들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강조한 게 이거예요. 이거요. 기억하실 거예요. 노란통에서 여러분들 이거 금 매수 안 돼요. 1월 5일 날 무슨 일이 있었죠? 조지아주 선거 있었죠. 블루웨이브 완성되고 국채 금리에 대한 급등 가능성을 시사한 거예요. 왜냐? 재무부에서 현금 비축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지만은 이거 다 소진한다 이거야. 조지아주 완성되고 시장 심리가 거기로 다 쏠린 거예요. 아시겠죠? 지금 뭐 장기 국채를 더 발행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지만은 그리고 발행을 했을 때 그리고 연준이 매입했을 때 그런 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추후에 보고가 됩니다. 지금 시장에 대한 기대 심리는요. 앞으로 국채 금리가 더 발행이 될 것이다. 공급이 더 추가적으로 진행될 것이다에 쏠려 있습니다.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들. 자, 그러면은 오늘 채널 단가 구성 내에서 여러분들 보시면은 상당 구간에 머물고 있죠. 저는 여러분들한테 얘기 드리는 거는 잠시만요. 1820포인트 이탈이 이루어지지 않을 거라고 봐요. 당분간은. 1820포인트. 1820포인트는 이탈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평가하시고 금값을 앞으로 향후 보실 때 매도적인 부분을 굉장히 많이 취하셔야지 여러분들 수익성이 극대화됩니다. 기억하세요.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유튜브에서 질문이 올라왔는데요. 그럼 국채 금리가 1.5%까지 오를 동안은 나스닥은 조정으로 봐야 되나요? 라고 여쭤보셨거든요. 그거 네. 답변 드릴게요. 연동을 짓지 마세요. 네? 연동을 짓지 마세요. 연동 짓지 말라. 네, 국채 금리와 연동을 지수 짓지 선물을. 마세요. 네.
사실 이제 국채 금리가 올라간다는 거는 재무부에서 현금을 확보한다는 건데 네. 시기상 엇갈려요. 시기상.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여러분들 미증시가 오르는 건요. 잠시만요. 아이고, 이거 국채 금리를 찾는 게 굉장히 어렵네요. 잠시만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오늘 기준으로 또 굉장히 많이 올랐죠. 잠시만요. 자, 차트 한번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 국채 금리가 오르는 기준은 뭐냐면은 지금 국채 금리를 더 추가적으로 발행하겠다는 가능성에 대한 시사기 때문에 포지션을 그죠? 근데 미증시가 오를 때는 언제냐면은 지금 미 정부에서 이제 재정 정책을 펼칠 가능성을 시사해 버리면은 그때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무슨 뜻이냐? 재무부는 현금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항상. 그죠? 그런데 지금 시장의 심리는 더 추가적으로 발행할 거에 대한 국채 금리 급등에 대한 표현이죠. 자, 그리고 현금을 확보했어요. 근데 이 현금을 쓸 때요, 또 재정 정책을 펼치잖아요. 뭐 법인세 인하라든가 회사 뭐 어떻게 보면은 실업급여 수당 지급이라든가 그 실행에 대한 가능성을 시사할 때 미증시는 올라요. 그러니까 시황이 완전히 다른 거죠. 서로 연관성은 굉장히 깊겠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법에 대한 어떤 집행에 대한 과정인 거죠, 어떻게 보면. 나스닥 할 때 이 부분 한 번 더 설명을 드리겠지만은 국채 금리가 오르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조지아주에 대한 재정 확보 추가적인 이 가능성에 대해서 지금 국채 금리가 올라간다 이렇게 판단하셔야 되고, 지금 이제 미증시에 대해서는 추가 상승에 대한 랠리 포인트는 분명히 나올 겁니다. 다만 이제 재무부에서 어떤 이제 부양책을 또 추가적으로 펼칠까에 대한 가능성으로 나오는 거예요. 아시겠죠? 어떻게 보면 같은 부양책이지만은 시기가 굉장히 엇갈린다는 거예요. 개별로 봐야 돼요, 개별로. 지금 5차 부양책, 이제 또 부양책 얘기 나올 건데, 그때 얘기 나오면은 그 다음 나올 게 뭐냐? 또 6차 부양책 나오겠죠. 6차 부양책. 그때 이제 증시가 다시 한 번 더 곧바르게 상승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완강하게. 그 부분을 좀 집중해서 그때 봐야 되는데, 시기가 굉장히 다르다는 부분을 여러분들 인지하셔야 됩니다. 가끔 국채 금리가 급등하니까 증시가 떨어진다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걸 보고 매매를 하게 되면 엇갈려요, 여러분들. 분석이 굉장히 까다로워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국채 금리만 보고 미증시를 연동해서 짓지 말라는 주의예요. 서로 간접적인 영향을 끼치겠지만은 이걸 보고 증시가 떨어지는 거야 오르는 거야라고 판단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국채 금리와 나스닥에 대해서는 커플링을 짓지 말라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앞으로 국채 금리는 오를 것이기 때문에 따로 조금 봐주시라라고 말씀을 드렸고, 1.5% 오버슈팅이 나오면, 그리고 연준 정책까지 함께 곁들여진다면 그때부터 금을 본격적으로 매수를 하라라고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국채 금리 잘 지켜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저희 다음 상품은요, 오일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일이 지금 계속 오르고 있다고 하죠. 미국 주식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원유 재고가 깜짝으로 좀 증가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일이 상승을 하고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유가가 미증시 폭락과 달러 약세로 상승을 했지만 지난주 미국의 원유 재고가 급증하며 상승폭을 제한했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원래 기존에는 520만 배럴 증가를 예상을 했지만 그것보다도 100만 배럴이나 추가적으로 더 상승한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자, 지금 크루드 오일 어떤 가격 보이고 있는지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네, 현재 오일 가격 1.1% 상승해서 62.35달러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유가는 굉장히 또 견고하게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팻말로 뷰 확인해 볼게요. 하나, 둘, 셋.
관망 나왔습니다. 아무래도 이 오펙 플러스 회의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관망을 들어주신 게 아닐까 싶은데 맞을까요? 네, 여러분들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오늘 단가 포인트는 사실 매수를 보는 게 맞아요. 지금 추세상 매수를 보는 건 맞는데 네. 저는 여러분들 이게요, 조만간 요새 최근에 굉장히 많이 올랐죠. 요새 유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잖아요. 네. 근데 이제 두 가지 요인이 있는데 중요한 거는 오늘 포인트를 보는 것보다 저는 이제 고점 다 왔다고 판단을 해요, 사실. 그 부분 관련해 갖고 좀 자세한 전략할 때 설명을 드릴 텐데 네. 오늘 관망을 든 이유는 그 위험 부담이 굉장히 큰 자리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자리가. 최근 50달러부터 이제 62달러까지 상승폭을 키웠는데 여러분들 지금 외신에서는 어떤 이제 텍사스주 관련해 갖고 이 부분이 굉장히 나오겠지만은 저는 조만간 지금 포인트 자체가 매매를 볼 포인트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매수다 매도다는 오히려 생략하셔야 돼요. 다만 제가 얘기 드릴 게 있어요. 조만간 좋은 기회가 한번 온다. 매수 기회예요. 그건 이따 설명해요. 그럼 네. 자리값을 먼저 관망이시니까 네, 오늘 자리값이 관망입니다. 없고 알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가 오히려 여기서 자리값이 없기 때문에 여기까지 우리 해영 마스터 의견을 정리해보고 조금 더 자세한 전략을 지금부터 들어보면 좋을 텐데요. 과연 언제가 그 기회인지 지금 들어보시죠. 네, 다음 주 일정이 하나 있죠, 여러분들. 이거는 영향을 받을래야 받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최근 유가에 대한 폭을 한번 보도록 하면은 지금 여러분들 여기서 조정이 내리더라도 이제 진폭이 1000틱 이상에 대한 확보 구간이 가능해요, 여러분들. 근데 굉장히 간단한 차트지만은 여러분들한테 얘기 드리면은 63달러 상방 돌파가 나오면은 이제 고점이 연결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 가능성에 대한 시사는 두 가지예요. 자, 1번은 뭐냐? 자, 1번은 여러분들 오펙 감산이죠, 여러분들. 최근에 사실 오펙 관련된 내용 중에 하나는 사우디에서 증산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거예요. 저는 근데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증산에 대해서는 현실적인 내용이 아니에요. 근데 감산은 안 할 수도 있어요. 시장에 대한 기대 심리는 지금 증산을 할 가능성이 있을까라고 염두를 하지는 않고 얘네 감산을 안 하겠어 이겁니다. 근데 감산만 포기하더라도 유가는 무너져요. 사우디가 최근 자발적 감산을 해왔지만은 지금 유가가 오른 상황에서는 자발적 감산을 포기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시장 상황입니다. 근데 단가 도달하고 어떻게 보면은 사우디가 이제 감산에 대해서 이제 멈추겠다라고만 얘기만 나와도 유가는 되돌림을 구간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뭐예요? 텍사스주 관련해 갖고 유가 공급 시설이 굉장히 제한적이다. 이 부분이죠. 1번이 오펙이고 2번이 텍사스주예요. 이건 날씨에 대한 영향이라고 얘기를 했죠. 날씨는 뭐다? 조만간 따뜻해진다.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보면 지금 상승이 날씨에 대한 영향이라면 되돌림 구간을 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겁니다. 이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되고 63달러가 돌파가 나오면은 고점 형성 포인트가 되고 이제 매도세로 돌입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은 사실 어떻게 보면 이번 한 주는 오펙 회의를 좀 기다리는 구간에 해당이 되겠죠, 여러분들. 오펙 회의를 기다리는 구간이 나올 거예요. 오펙 회의 언제죠? 앵커님 언제일까요? 3월 4일 아닌가요? 네, 정확합니다. 3월 4일입니다. 3월 4일이면은 이제 다음 주예요. 네, 획기적인 내용이 나올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요. 제가 웬만하면 이렇게 충분히 있다 얘기를 안 하는데 뭐 감산하겠죠. 이건데 유가가 레인지가 너무 올린 만큼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왜냐면은 오펙에서 마진은요, 여러분들 40달러 내외예요. 미국에서도 35달러, 45달러 내외입니다. 그죠? 충분히 감산이 아니라
공급을 더 추가적으로 늘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겁니다. 근데 감산만 안 해도 유가는 가격 떨어져요. 시장에 대한 기대가 감산으로 인해서 끌어올린 거기 때문에 아시겠죠? 그래서 이번 한 주는 사실 유가는 좀 웨이팅 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만약 변곡을 좀 잡고 싶다면은 지금 잡는 것보다 63달러 한 번 돌파가 나올 거예요. 그때 이제 고점에 대한 포지션 구축 전략을 좀 구성을 해야 돼요. 미리 선치적으로 자리 포지션을 하려면 시장 터지기 전에 이 부분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오일 같은 경우는 지금 고점을 향해 가고 있다, 달려가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63달러 부근에서 오일은 돌파를 한다면 그때부터는 조정세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예측을 해 주셨고요. 그리고 3월 4일에 있을 오펙 플러스 회의를 지켜보면서 오일은 트레이딩 하시는 게 안전하다라고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다음 상품으로 나스닥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자, 나스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수 선물이 국채 10년물이 좀 오르면서 하락 전환을 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오늘 이 선물 시장이 그래도 견고한 흐름을 보여줬는데 갑자기 한 50분 전쯤부터 급락세가 연출이 됐죠. 테슬라가 어제 10% 하락했다가 결국 2%로 마감을 했었고요. 오늘은 어떻게 흘러갈지 정말 궁금합니다. 미니 나스닥 시세 확인해 보시죠. 네, 현재 미니 나스닥 0.97% 하락해서 13,065.25포인트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지금 하락폭을 계속해서 키워가는 그런 모습인데요. 자, 지금 어떤 뷰 가지고 계신지 팻말 들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매도 들어주셨습니다. 오늘 나스닥이 급락이 굉장히 심한데요. 이렇게 급락이 나오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도 궁금한데 일단 자리값을 먼저 확인해 볼게요. 네, 일단은 지금 재매도 미장 전인데 네. 미장 딱 5분 남았죠, 여러분들. 네네. 지금 반등이 다소 들어갈 수 있는데 13,200에서 매도 한번 보시고 13,250포인트에서 손절 라인을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한번 재차 매도세가 저는 확장이 더 들어설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하는데 네. 지금 전일 엄청난 낙폭을 사실 이뤘다가 회귀를 했는데 추가적인 어떤 매도가 가능성이 굉장히 실현이 돼요. 지금 다시 한번 제 매도를 보시려면 자 단가를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3,130포인트 매도 한번 보세요. 13,130포인트. 13,130포인트. 13,100에서 130 구간이 매도 구간이 한 번 더 확정이 되는데 이 구간에 한 번 오면은 매도 진입에 대한 구간이 확보가 됩니다. 근데 이게 추가적으로 내려올 가능성이 더 시사가 돼요. 손절은 13,160포인트 이 정도 지지고 13,130포인트 이 정도 잡으시면 돼요. 30포인트는 지금 잡아야 돼요. 네. 그래야지 손익비 구성이 되는데 그리고 매도세만 공략이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부분을 좀 집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오늘 나스닥은 13,130포인트에서 매도를 들어주셨고요. 손절 라인은 그것보다 30포인트 높은 13,160포인트를 잡아주셨습니다. 지금 채팅창에서 많은 분들이 내일 국내 증시 어떡하냐고 걱정을 많이 해주시는데 일단 오늘 나스닥은 또 어떤 전략 가지고 계신지 조금 자세하게 확인을 해볼게요. 네, 지금 사실 이제 주식 하시는 네. 분들이 굉장히 많이 보시죠. 오늘도 맞아요. 코스피 시장이 좀 그렇게 좋지는 않았죠. 네, 코스피, 코스닥이 모두 급락을 했죠. 다시 3,000포인트를 밑으로 하회를 했는데 네. 내일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증시는 다시 오르게 됩니다. 오르니까 크게 신경은 안 쓰셔도 되는데 사실 요 근래 증시가 굉장히 좋았죠. 좋은 만큼 조정이 있을 수 있는데 지금 보고 있는 차트에 대한 구성만 좀 보도록 할게요. 최근 이 레인지죠, 여러분들. 고점에 대한 레인지 가능성은 굉장히 시사되는 자리였는데 이 자리가 지금 나스닥 60분봉입니다, 여러분들. 60분봉. 60분봉 좀 크게 볼게요. 네. 크게. 고점에 대한 레인지 가능성은 굉장히 시사가 된 자리였는데 사실 이제 전일 이 지지값이 좀 밀리면 안 됐었어요. 그럼 단순한 어떻게 보면은 짧은 하방에 대한 이제 조정 관점이다, 숏 조정 관점이다라고 판단했는데 지금 문제가 전일장이 밀리면서 채널 구성에 대해서 확대폭이 일어나는 구간이에요.
이 구간이. 그럼 이 의미가 없어지는 거고 여러분들, 아이고 죄송합니다. 자, 60분봉으로 좀 다시 보도록 할게요. 자, 차트를 좀 크게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어떤 채널 폭을 지금 봐야지 가장 이상적인가라고 판단을 했을 때 지금 채널 폭에 대한 상하단 고점을 연결하면은 이 채널 폭에 대한 유지 가능성이 오히려 시사가 돼요. 자, 근데 단가가요. 정말 웃긴 게 여러분들 지금 차트 구성에 대한 단가만 보면요. 12,000포인트까지 눌릴 가능성이 있구나. 이게 시사가 돼요. 12,000포인트까지. 지금 전일 이 자리가 밀렸기 때문에 그 가능성이 놓이는데 전일 13,000포인트를 한 번 더 뚫고 내려왔었죠. 근데 뚫고 내려왔다는 게 채널 폭에 대한 변경이 있는데 지금 유지할 수 있는 채널 폭에 대한 단가가 12,500포인트에 하나 지지 있고 12,000포인트에 지지가 하나 있어요. 근데 만약 여러분들한테 좀 얘기 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만약에 12,000포인트에서 다시 한번 지지가 열린다면은 장기 매수는 한번 다시 볼 거예요. 장기 매수는. 근데 지금 가능성이 높이 실현되는 게 급락이 한번 전초전이 또 한번 들어설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이게 시장이요. 최근에 나스닥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많이 느끼시지만은 낙폭이 떨어질 땐 무섭게 떨어져요. 올라갈 때는 천천히 계속 올라가고. 맞죠? 느끼시죠? 지금도 그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겁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은 파나볼릭 패턴으로 차트 구성만 오늘 트레이딩만 본다면은 13,130포인트에서 저항대가 있으니까 미장 개장하고 13,130포인트 오르면 그때부터 매도를 잡는 게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손절도 굉장히 짧은 구간에다가 이 구간대를 노려야지 어떻게 보면 매도에 대한 수익성을 좀 극대화시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 부분만 평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현재 미증시 개장했습니다. 개장 상황 함께 살펴보시죠. 네, 연장 기준 3대 지수 모두 하락 출발했습니다. 다우존스 지수가 0.12% 하락, S&P 500 지수가 0.3% 하락, 나스닥 지수가 0.56% 하락하고 있는 가운데 다른 상품들은 어떤 시세 보이고 있는지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네, 현재 상품들 혼조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수 선물은 모두 파란불 켜고 있는데요. S&P 500 살펴보시죠. 미니 S&P 500 0.3% 하락해서 3,866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미니 나스닥입니다. 0.8% 하락하고 있습니다. 13,089.25포인트 지나가고 있습니다. 크루드 오일은 상승 조금씩 늘려가고 있습니다. 1.2% 상승해서 62.43달러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골드 가격은 1%대 하락입니다. 1,786.2달러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유로 FX는 약보합권입니다. 1.21380달러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현재 나스닥 선물 차트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장 출발하면서 조금씩 상승폭을 늘리면서 하락이 좀 줄었는데 지금은 다시 조금 내려오는 모습이죠. 네, 지금 고점 대비해갖고 제가 네. 13,130포인트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21포인트 찍고 지금 다시 이제 매도로 구성이 되고 있어요. 네네네. 근데 지금 21단가, 지금 단가로 따지면은 단가가 변경이 되는데 네. 13,125포인트 여기를 좀 집중적으로 봐야 돼요. 13,125포인트. 네. 이 부분 집중적으로 보고 다시 음봉세로 전환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네. 이 부분 집중하셔야 돼요. 네. 오늘 단가는 이 단가 말고는 매도세를 취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여러분들. 집중적으로 13,125포인트로 변경됐습니다. 이 부분 집중하세요. 13,125포인트로 매도 진입을 변경해 주셨고요. 지금 속보가 나가고 있는데요. 미국 10년물 국채금리가 급등하면서 연중 최고치 경신했다고 합니다. 1.429까지 오른 이 상태에서 오늘 나스닥 좀 하방이 위협받겠네요. 사실 이제 지금 골드가 위협받는 거죠. 아, 아까 이거 골드가. 사실 미증시를 연계하는 것보다는 네네.
사실 골드가 아까 전에 급락이 계속 연출됐었잖아요. 네. 이 국채 금리가 급등이 나오니까 어쩔 수 없이 내려가는 거예요. 근데 이거에 지금 시장에서 지금 내다보는 게 국채 금리에 대한 오버슈팅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서 1.5%를 그냥 쉽게 돌파할 거야라고서 얘기가 나오는데 네. 그래서 골드를 매도를 지어야 되는 이유가 이 국채 금리가 급등하기 때문에 지어야 되는 겁니다. 지금 뭐 나스닥에 대해서는 연관이 없다고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일단 저희가 선물 차트를 조금 더 네네.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네. 25포인트 올 때까지는 보지 마세요. 자, 이거 음봉으로 이제 보면 1분봉 차트인데 네. 25포인트 딱 찍었다. 네. 여러분들. 25포인트 아직 도달 안 했네요. 25포인트 딱 찍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음봉세로 전환된다. 그때부터 매도 진입 들어가면 돼요. 네. 아시겠죠? 알겠습니다. 지금은 변동폭이 없습니다. 왜냐면은 지금 1분봉이기 때문에 막 긴급하게 움직이는 것 같지만은 여러분들 좀 차트를 크게 본다면은 네. 차트가요. 전일 유동성 대비해 갖고 지금은 유동이란 유동도 아니에요. 갑자기 긴급하게 움직입니다. 조심하세요, 항상. 여러분 손절 꼭 둬야 돼요, 손절. 손절은 그럼 여전히 160포인트. 네, 손절은 그대로 유지하셔야 돼요. 손절은 네. 그대로 유지하시고 네. 예, 지금 25포인트 이 자리가 좀 핵심 자리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 이 본장 개장을 하면서 전략을 조금 수정을 해주셨습니다. 기존에 제시해 주셨던 매도 진입가는 13,130포인트였는데요. 13,125포인트로 수정을 해주셨고 손절가는 여전히 13,160포인트다라고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5포인트가 올 때까지는 관망을 하시는 걸로 전략을 세워드렸고요. 아무래도 영향은 그렇게 크게 없겠지만 그래도 파월 연준 의장이 12시에 증언을 앞두고 있고 또 지금 이 금리가 상승하면서 시장이 조금 불안한 만큼 오늘은 본장 이후 30분은 좀 지켜보시다가 그 이후에 트레이딩을 하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자, 저희 여기서 나스닥 정리해 보도록 하고요. 다음 상품으로 유로 FX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달러에서 함께 뜨는 속보를 살펴보면요. 달러가 조금 약세장이 연출되고 있다고 하죠. 그다음에 호주 달러가 좀 오르고 있다고 하는데 내용에서는 아마 이 국채금리 상승 그런 이슈가 나오고 있고 또 연준 의장이 이 제로 금리를 유지하겠다라고 그런 발언을 하면서 달러가 조금 약세로 흘러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유로 FX는 어떤 시세에 보이고 있는지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네, 현재 유로 FX입니다. 0.1% 하락해서 1.21345달러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유로 FX 어떤 뷰 가지고 계신지 팻말 들어볼게요. 하나, 둘, 셋. 유로 FX는 매수 들어주셨네요. 자, 지금부터 달러가 그럼 조금 더 약세가 유지될 것이라는 뜻이겠죠? 달러는 앞으로 약세장을 한 번 더 올 수밖에 없어요. 예, 지금 단기적으로 본다면 유로 단타 보실 분들은요. 현재가 매수 보시고요. 손절 1.21200 이걸로 보시면 돼요. 오늘 당일 트레이딩은. 근데 전일 상원에서 통화정책 보고가 있었는데 여러분들 통화 기조 유지하겠다. 이 뜻은 즉 달러에 대한 약세 유지예요. 유지. 근데 이제 달러가 전체적인 기반이 앞으로 계속 매도세로 늘어가는데 오늘 자리를 보자면은 전일, 전전일 상승분에 대해서 유지를 한다면은 지금 매수 포인트가 가장 이상적이에요. 지금 매수 포인트 그리고 손절을 1.21200 이 자리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1.21200을 매수를 진입하라고 저는 들었는데. 아니요, 손절을요. 손절을. 현재가 매수 진입해도 괜찮고요. 지금 시가에서 진입을 하셔도 네. 괜찮고 손절 라인이 1.21200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신 거네요. 그럼 지금 시가가 유로 FX가 1.21345니까 지금에 들어가면 또 그래도 꽤 큰 수익을 낼 수가 있겠네요. 고점 갱신을 좀 목표로 봐야죠. 뭐 사실 이제 파월 의장이 이제 또 오늘 보고가 있죠, 하원. 네네. 네, 얼마 안 남았는데 네. 뭐 같은 내용을 또 반복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유로 매수에 대한 시장 전략을 좀 고수해야겠죠. 달러가 더 떨어질 가능성을 대비해 갖고. 근데 이제 손절 범위는 정확해야 되기 때문에 손절을 1.21200 여기 보고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유로 FX는 이렇게 정리해 보도록 하고. 지금 국채 금리가 연중 최고치를 경신했다고 하니까 골드 가격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자, 지금 금값이 하락폭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1.23% 하락해서 1,783.7달러 지나가고 있는데 오늘 우리 해왕 마스터가 말씀해주신 매도 진입가가 1,795달러였잖아요. 좀 차트 한번 보면서 얘기를 하시죠. 네, 차트 한번 보시죠. 이거 반등 와야 되는데 지금 그러니까요. 더 저점으로 떨어지고 있는데 네. 95포인트인데 좀 쉽게 도달을 안 했어요. 이것만 좀 올랐으면 좋았는데 혹시 변동된 자리값이 있을까요? 지금 변동은 좀 힘들 것 같아요. 지금 전략은 95포인트 도달 안 됐으면 이거 다 취소하세요. 네, 데일리 단기 구성으로 좀 들어간 거니까 다 취소하시고 네. 지금 제가 아까 본 시황은요. 이 단기 반등 뒤에 저점 돌파예요. 저점 돌파는 이루어질 거라고 예상했는데 근데 여러분들 이거 한번 얘기 드릴게요. 지금 시황에서는 그 얘기를 하잖아요. 국채 금리 급등으로 증시에 대한 하락세. 여러분들 국채 금리가요. 언제부터 올랐어요? 1포인트였던 게 이제 작년 말, 올해 초예요. 이건 어떻게 표현해요? 이거는 여러분들. 그죠, 여러분들? 이건 표현이 안 되죠. 이때부터 조지아주 블루웨이브 완성되고 나서 국채 던지기 시작하는데 제가 그때 금은 표현했죠. 국채 금리가 올라가니까 금값은 내려갈 것입니다. 근데 미증시는 표현을 안 했어요. 연관지어서. 자산에 대한 성향이 안 맞기 때문에. 여러분, 증시는 위험 자산에 속합니다. 실질 금리가 마이너스 구간대이기 때문에 증시가 버블이 끼는 거고 그 부분은 연관지어서 설명드릴 수 있지만은 국채 금리가 급등해서 증시가 떨어진다. 이거 위험한 발언이에요. 이거는 자칫하면은 트레이딩에 대해서 오해를 일으킬 만한 소재가 됩니다. 제 입장에서. 그럼 이건 어떻게 설명해요? 설명이 안 되죠. 그죠? 지금은 증시가 떨어지는 거에 대해서 뭐 이제 주가 할인율 관련해 갖고 제가 좀 어려운 표현을 좀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그건 굉장히 여기서 설명하기 굉장히 어려운 표현이에요. 제가 내일 노란톡에서 좀 더 한 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는 시간 가지도록 하고요. 증시는 낙폭을 더 키울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것만 인지하고 계시면 괜찮습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죠? 지금 증시가요. 실시간으로 차트 보면은 지금 25포인트 도달 못하고 다시 한번 매도세로 내려가고 있는데 네. 매도폭에 대한 비중을 더 확대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자리예요. 사실. 매도폭에 대한 비중을. 자, 지금 채널 구성 단가 보면은 지금 차트가 채널 파동은 일단 연결이 됐네요. 예. 지금 원래는 25포인트 이제 실시간 트레이딩 기준으로 보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참고하시고 지금 단기 고점이 연결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네. 또다시 저점을 갱신할 가능성이 높아요. 지금 상황에서. 이게 저희가 이제 이게 좀 아쉽죠. 이제 나스닥을 계속 1시간 동안 볼 수는 없잖아요. 저희가 이 1시간 동안. 그죠? 이 코너를. 그렇기 때문에 자리값은 한 차례 방송할 때 드릴 수는 있지만은 네. 실시간으로 변경값을 주긴 굉장히 힘들어요. 그게 좀 아쉬워요. 네. 그 지금 국채 금리가 상승하는 것에 대해서 지수 선물과는 연관이 없다고 하셨는데 그럼 지금 지수가 떨어지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게 주가 할인율에 대한 내용이 있었는데 네. 이것까지 내용하면 한 30분은 더 얘기를 할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시간상 이 부분은 제가 노란톡에서 좀 설명드리는 게 오히려 낫겠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네. 이거예요. 저는요. 증시는 다시 한번 오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근데 지금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그럼 저가 매수의 기회로 볼 수도 있나요? 차라리 저가 보려면 12,000포인트 초반대로 보는 게 그렇게 더 많이 또 조정이 나올까요? 그러면 오히려 좋은 것도 있죠. 안 하면은 이제 계좌는 가만히 있지만 하게 되면은 네. 정말 손익비안하는 죽이겠죠. 현금 확보를 좀 해놔야겠네요. 그럴 가능성도 굉장히 높아요. 그때 네. 진짜 한번 큰 자리 한번 올 수 있어요. 오면. 국내 증시도요? 국내 증시도 마찬가지. 근데 국내 증시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지금 오늘 3천 깨졌는데 네네. 국내 증시가 진짜 선방 잘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것만 염두를 하세요. 국내 증시도 다시 한번 3천 깨고 올라갈 수 있는데 네. 좀 이번 한 주 좀 힘들지 않을까. 이번 한 주는 좀 지켜보는 게 낫겠네요. 네, 이번 한 주 좀 지켜보는 게 좀 좋지 않을까. 근데 종목 섹터별로 뭐 좋은 종목이 많으니까 네. 여기 서울경제 또 주식 잘하시는 전문가분들 많잖아요. 또 얘기 듣고 네. 여러분들 조언도 이제
샵 뭐였죠? 알겠습니다. 그걸로 질문도 하시고 네. 그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한 시간에 벌써 이렇게 흘러갔는데요. 해왕 마스터와 더 많은 이야기 나눠보고 싶으신 분들은 노란톡 검색창에 해외 선물 넘버원 서울 경제라고 입력하고 들어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한 시간 고생해주신 해왕 마스터 보내드릴게요. 오늘 고맙습니다. 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렸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통합법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부터 유사 수신 행위까지 모든 불법 사항들을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점 다시 한번 알려드리면서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성공 투자하시길 바랄게요.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